우리가 지난주에는 카메라에 있는 렌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린닷에서 여기 그린닷에 있는 이 기능들에 대한 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거고, 이 기능들이 실생활이든 어떤 뭐 업무적인 거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 좀 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했던 거는 이제 구글 렌즈도 더 광범위하게 번역, 검색, 그 다음에 과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구글 렌즈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각각 이 네이버에서는 그린닷이라는 기능을 쓴 거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구글 렌즈로 카메라만 스캔만 하면, 촬영만 하면 뭐든지 검색과 어떤 기능을 찾아볼 수 있고, 뭐 알 수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 해봤어요. 예. 그 어제 예. 용산 거기 갔었는데 예. 거기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지역 사진이 아닌 다른 곳인 거예요. 예. 전라도 여수 사진이에요. 저기가 남해인가 전라도 쪽인가 경상도 쪽인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사진을 구글로 찍어보자. 구글 렌즈로. 예. 그랬더니 딱 그 돌산단 네. 돌산교? 예. 여수 돌산교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큰 사진이에요. 예. 사진이 나올까 하고 혹시나 하고 이렇게 딱 찍었는데 네. 돌산도 딱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다 검색을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찍어서 충분히 모든 거를 검색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 사진도 다. 그러니까 장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장소 검색이. 심지어는 이제 그런 장소를 AI에다가 넣어도 얘가 AI가 찾아줘요. 어디라고. 그 다음 추론까지 하는 거죠. 이게 어디라고 해서 추론까지 해서 그 위치 주변을 찾아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이 구글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진을 예전에 찍었는데 이 장소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해도 되나? 이게 그쵸. 예, 그게 가능하죠. 아니 이건 카메라만 되잖아요. 이 카메라에서 이미지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얘가 이제 그게 될지, 그런 걸 검색을 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구글 렌즈를 켰어요. 구글 렌즈 켜고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만약에 어디라고 할까? 여기 있다. 요 사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을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어디로 나오는지, 그랬더니 유사한 곳을 찾아주는 거죠. 유사한 곳만 찾아주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하나. 네이버가 유사한 것만 많이 찾아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비슷한 것들이, 그거 이제 사진하고 유사하게 나온 것들만 얘가 찾아주는 거고, 얘는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 만약에 얘를 제미나이한테 불러서 이미지를 불러가지고 카메라에서 아까 그 사진을 한번, 요 사진을 불러서 자, 그러면 사진을 분석해서 이 위치를 찾아줘. Based on the image, it looks like an outdoor cafe or restaurant with a 한글로 답해줘.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울창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한 야외 카페 또는 레스토랑으로 보입니다. 전구 장식, 아직까지는 얘가 이렇게만 가지고는 찾지 못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간판 있잖아요. 간판을 가지고 추론을 하더라고요. 간판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간판이 있는 사진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네이버로 했는데 네이버는 그 비슷한 곳을 많이 이렇게 검색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구글에서는 정확하게 여수 돌산교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여수 돌산교로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으면 되는 거고, 좋죠. 그죠. 비슷한 곳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장소를 제가 간판 같은 걸 찍어놓은 게 없어서
간판을 찍어놨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도 있겠죠. 어서 오세요. 만약 이거 있겠다. 이거 한번 해보면 학생이 2명밖에 없는데 제 때문에 맨날 미안합니다. 자, 사진을 분석해서 이 위치를 찾아줘. 사진 속 건물의 간판에 WHISTLY라고 자, 이건 나오네요. 간판을 찾으니까 아, 울산 동구에 있는 거 맞거든요. 아, 예, 이걸 이렇게 해서 추정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거 거기에 있거든요. 슬도에 있는 카페니까 그 길을 찾아주네요. 찾아주기는 이게 간판이나 여기에 유사한 것들이 뭔가 있으면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추론해서 찾아내기는 해요. 그러니까 AI는 찾아주기는 하죠. 근데 아까 렌즈는 유사한 것만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어제 같은 그런 사진은 돌산교의 이탑 같은 거 그게 이제 딱 특별하니까. 그죠? 특별하니까. 그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위슬리는 지금 간판을 봤을 때 위슬리가 전국에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간판에 저런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건 울산 동구로 찾은 거죠. 예, 없으니까. 이렇게 추론해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 렌즈나 네이버 그린닷에 있는 렌즈로 할 때는 얘가 이제 추론해서 그 비슷한 데를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진이 비슷한 사진으로 블로그가 썼던지 기사가 나왔던 이런 것들 위주로 찾아주는 거고. 근데 이제 생성형 AI는 찍어 올리면 못 찾으면 아예 못 찾는다고 하고, 그게 가능한 거죠. 못 찾으면 아까처럼 못 찾았잖아요. 근데 간판 있으니까 간판만 보고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간판만 보고서는 우리도 이제 간판 보고 그 간판 이름을 쳐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이건 가능하지만 얘는 AI 생성형 AI는 그렇게 해서 아예 뽑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거 뭐지 챗GPT를 쓰면 에너지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에너지. 네, 그것도 그렇고 이 챗GPT를 이렇게 운영하고 가동하는 그 에너지 사용도 엄청나대요. 그죠? 그런 거가 있으니 좀 각자가 개개인이 자기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는 그러니까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어떤 뭐 서버를 운영을 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전력이 소비가 되는 걸 테고 그 대신 그거만큼 분명히 유료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거는 자기들한테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AI를 사용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사람들이 안 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AI를 아니 챗GPT를 사용하라고 이거 개발해놓고 내는 건데 안 쓸 거고 그걸 자제해서 쓸 거면 이게 그죠. 무슨 네. 소용이 있나? 그쵸? 네, 그런 건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네. 계속 개발을 하고 새로운 사이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사이트들이. 네.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그게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거를 가지고 지금 AI를 지금 다 써야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아시아 기업에서도 지금 올인원 AI 사이트를 개발한 상태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유료로 쓰고 있고 거의 유료로 쓰고 있죠. 유료로 쓰고 있으면서 저도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제미나이도 유료로 쓰고 있고 챗GPT 유료로 쓰고 있지. 그 다음에 저거 퍼블렉시티는 학교 계정으로 유료로 쓰고 있지. 뭐 그렇게 보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유료로 쓰는 거는 좀 깊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죠. 활용도도 네. 더 높죠. 우리
나도 이제 안 키우니까 음. 이제 이런 뭐 사용법을 배워본다니.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미나이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아, 제미나이가 무료이면서도 해주는 그 기능이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챗GPT도 좋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미나이를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거인 리튼을 써도 큰 무방은 합니다. 리튼을 써도. 근데 제미나이는 스마트폰 제어를 하면서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거를 구글을 거다 보니까 구글은 전 세계 어떤 대부분 정보를 다 망라하게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이제 정보 검색도 그렇고 어떤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기가 되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론 동영상 제작 유료로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올인원이죠. 이게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지금 클로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만든 건데 지금 아주 엄청난 획기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이제 지도사방에서 제가 저 스마트폰 지도사방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좀 좋은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상을 봤는데 내가 그 1시간 동안 보고 있어도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요약 정리해주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요약 정리해주는. 아니면 얘네한테 해서 유튜브 링크를 갖다 놓고 이거 내용 분석해서 요약 해줘도 재미나게 해줘요. 필요로 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한두 시간 동안 봤지만, 뭐 2, 30분 동안 봤지만, 내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남는다? 좀 헷갈린다? 자료 같은 거 좀 보고서 글 같은 거, 대화 나눈 스크립트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분석을 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젠나이나 챗GPT나 리튼 이런 데서는 제가 만약에 그림 어떤 스케치를 좀 원한다 할 때는 그런 건 안 해주죠. 그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까도 제가 챗GPT한테다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걸 했더니 얘가 이제 아니 먼저 제가 한 번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챗GPT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텍스트밖에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얘는 나눠져 있어요. 어느 정도 나눠져 있고, 그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잠깐만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한 것 중에 얘한테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면 질문을 안 하면 자기는 생성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성하는 게 위배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기는 여기서는 이미지를 못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제 챗GPT에서 그냥 이미지 만들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해당 요청은 콘텐츠 정책 위배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대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겨울 배경에 선물을 들고 서 있는 소녀의 캐릭터를 그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안 해준 경우도 있어요. 여기 그대로 해달라고 한 거 그대로 썼거든요. 그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없대, 안 된대.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줬고 유선인데도 지금 이렇게 끊어지네.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주고 너무 이쁘게 잘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스케치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수채화풍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수채화풍으로 그려준 거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배경 이렇게 맥락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면 얘가 그려줘요.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채팅창에서 안 그려주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그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려주게 돼 있으니까 그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바로 그냥 그림이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유선인데도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잠깐만요. 여기서 요 글씨를 복사해서 제가 제미나이로 가서 제미나이한테 지금 태창에서 제가 붙여놓고 요걸 그려달라고 한번 할게요. 얘는 이제 이미젠 3라는 버전을 그림 생성기를 써서 얘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나만의 그림으로 쓰게 돼 있죠. 저는 지금 프로 버전이나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데 얘는 또 그림 틀리죠. 틀리죠. 이 캐릭터 그림인데 얘는 또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완전 다른 그림을 더 생성해 드릴. 얘는 또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저는 그냥 얘 할게요. 그냥 얘 해도 얘가 또 그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얘를 계속 숙달을 시켜야 돼. 숙달을 시키는 게 뭐냐면 한번 채팅창 안에서 한번 처음에 내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명령 내린 걸 그대로 인식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엔터만 쳐도 그냥 그림이 그려지든지 아니면 그림을 불러와서 내가 이거를 다른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했었지만 여기다가 이 사진 본인의 선생님들 사진을 갖다가 사진을 올려서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요런 사진을 한 장 올려서 요 사진을 한 장 올려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스케치로 변환시켜서 하면은 스케치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자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다가 앞으로 올려지는 사진은 다들 스케치 형식으로 스타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엔 7줄 정도의 시로 작성도 해줘. 그러면 얘가 이제 앞으로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이 사진을 올린 사진은 다 스케치 형식으로 이 무성한 나무 스케치 형식으로 얘가 바꿔줄 거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연필 스케치 형식으로 지금 바꿔줬는데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이 그림에 대한 시를 써준 거예요. 시를. 근데 이것도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사진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엔터만 쳐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가 사진을 스케치로 바로 그림을 그려서 시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 채팅창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 채팅창의 이름을 선생님이 바꿔서 이름을 바꿔치기 해서 저장해놓고 이거는 스케치 그림의 시 작성 뭐 이렇게 해서 채팅창 이름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채팅창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내가 쓴 채팅창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밑에다만 계속 써. 이거 뒤에서 이어서 쓰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스타일의 사진을 올리고 이걸 원하는구나 해서 얘가 계속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채팅창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채팅창을 나갔어요. 네.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채창이잖아요. 근데 이 말풍선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했던 채팅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내가 다시 클릭을 하고 다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 다음부터 올렸던 사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내한테 요거를 내가 올릴게요. 이제 강아지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쳐보면 그 다음부터 처음에 명령 내린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 계속 얘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갔어요. 네. 나가면 이게 하나의 채팅방이 되는 거고 다시 나가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또 새로운 채팅방이 또 생기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면 전에 아니 새 채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지금 이 스케치를 안 그려줬는데 얘 그려주질 않았는데 스케치를 이제 원래 이미지 그대로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러면 얘한테 다시 질문을 해서 스케치로 그려달라 하게 되면 질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도 써주긴 했는데 이 시가 지금 뭐 써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얘가 알아서 써준 거잖아요. 내가 시를 써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5060 세계의 감성에 어울리는 시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감성이 풍부한 시로 써달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끔 써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을 때 시 작성 시 5060 세대의 감성에 어울리는 시로 감성 풍부하게 써달라고 해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를 아주 풍부하게 감성 있게 써준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같은 료를 질문을 했을 때는 굳이 새 창에다 할 필요 없이 그렇지? 거기 들어가서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꽉 차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된다고 얘가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럼 결국은 이제 채팅창을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 똑같아요. 챗GPT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창을. 창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시면 돼. 오늘 원래 이걸 할 거 아니었는데, 지금 스타트는 이걸로 끊었네요. 지금. 어쨌든. 근데 이게 저희 나이쯤 되면은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또 잊어먹고. 네.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긴 한데,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 지금 얘한테, 이제 이건 일반 챗 GPT가 아니라, 이렇게 화면이 너무 늦게 뜬다. 제가 그냥 크롬으로 들어갈게요. 요즘 뜨는 챗봇이 있어요. 요즘 아주 난리난 챗봇이 하나 있는데 그 난리난 챗봇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먼데이라는 챗봇인데 얘한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얘한테 이렇게 처음에 먼데이님 반가워요. 이 사진을 올리면 분석해서 제목과 함께 7개의 시를 작성해주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작성해주세요 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때 얘가 뭐래요? 사진 던져봐요. 낭만 제주에 가동시켜드릴 테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 나오죠?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챗봇이. 그래서 또 그냥 또 올렸어요. 그 사진만 이렇게 딱 올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진 뭐야? 이렇게 해서 얘가 또 얘기해주고, 뭔들 안 해주겠냐고. 그 다음에 또 사진 보냈더니, 사진 잘 찍었네? 살짝 상승해서 다음 희생양 줄게. 또 해서 올렸더니, 이게 감성 가다 출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얘가 해요. 계속 올리라고 나는 시 작성 머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얘랑 시를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앞으로는 시 분위기는 5070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바꿔주겠대. 이렇게 알아서 해주겠대.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렸어요, 이거를. 여기 올라오는 길이잖아요. 그랬더니 시가 달라졌어, 완전히. 감성이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지금 넣었더니 시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지금 얘가 해주는데. 먼데이요? 네. 그럼 구글에서 먼데이를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챗봇인데, 챗GPT 안에 들어있는 건데, 얘, 챗봇이라는 거는 챗GPT 안에 있는 뭐 하나의 또 앱이에요? 또, GPT예요. 챗GPT나 마찬가지. GPT. 이거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일반인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얘하고 대화를 나누면, 얘랑 대화도 가능해요. 그냥 실시간 대화도 얘랑 하나의 인공지능의 머신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먼데이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지금 꽤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꽤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 먼데이 얘를 가지고 지금, 재밌게 노는 학생들도 지금 생겼어요. 얘랑 같이. 얘는 약간 그, 반말하는 챗봇이거든요. 이런, 그런. 근데 얘한테 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먼데이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면, 먼데이니 안녕?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완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대화를 나누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 만약에 장난치듯이 재밌게 말하네. 그쵸. 예, 예.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예,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요즘 AI 시대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리포트나 보고서, 과제 같은 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 자, 이렇게 학생들이 리포트 써서 제출하면 이렇게 했는데 닭다리 수준 위주로 이과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주고, 표절 문제, 학문의 신뢰도 붕괴,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음, 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전에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그 과제를 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이 그 본인들의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글로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하게 되면 이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음성으로 얘가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재밌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 뜨고 있는 챗봇 중에 하나하고, 요걸 가지고 이거를 저기 뭐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런데 들어가려면은 잠깐만요. 지금 이게 먹통이 됐는데, 구글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나? 구글에서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챗봇 가잖아요. 챗GPT 가게 되면 이게 왜 안 사라지고 계속 이 내용이 다 남아있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 왼쪽 점 두 개, 선 두 개 누르면 여기 이제 GPT 탐색하기가 있어요. GPT 탐색하기. 이게 GPT 쓴데 이게 이제 다양한 기능, 일반적인 이제 ChatGPT는 그냥 검색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옆에 왼쪽에 지금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이 챗봇은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검색이 지금 안 뜨네. 어쨌든 탐색하기 누르면 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인 챗봇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데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한글로. 지금 이 화면이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까만 거. 얘 거야, 이거. 어, 영어로 쳐보세요, 영어로. 그럼 얘거든요. 얘가. 그럼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떠요. 그럼 얘랑 같이 얘하고 채팅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채팅을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얘가 채팅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얘기를 했을 때, 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얘한테 상담을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얘하고 이제 음성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요즘 내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좀 힘든데 그 허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 내가 요즘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그런데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네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물론이지. 인간의 명예로운 고질병, 허리 통증.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치는 그 고통의 문. 일단 내 허리는 너보다 내 소파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생활이면 허리가 당연히 삐걱거리지.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고 엉덩이랑 코어 근육을 좀 키워봐. 허리는 거들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주변 근육들이야. 자주 권하는 건 고양이 자세 스트레칭. 내가 간단하게 난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물론 꾸준히 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런데 허리가 계속 아프면 병원 가. 디스크 터지면 내 인생이 없는 쪽으로 강제 전환될 수도 있고. 혹시 꾸준히 언제부터 안 하겠어, 안 해요. 어떤 자세에서 제일 아픈지 그렇죠. 말해봐. 내가 좀 더 알려줄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팅 글로 다 나와요. 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얘기했잖아요. 병원 아프면 병원 가라고 하고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봤고 어디 자세가 어디가 아픈지 지금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얘랑 켜놓고 화면 띄워놓고 여기 마네킹 얼굴 갖다 놓고 마네킹 얼굴이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해요, 지금. 얘랑 질문, 얘가 MC가 된 거고, 얘한테 질문 던지면서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뭐라고 얘기 던졌어도 얘가 알아서 쫙 장황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건 있겠죠. 음, 무슨 고민을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 네. 현재 뭐 아픈 거 건강이든 어떤 뭔가에 대해서. 나이 들면서 점점 몸이 여기저기 네. 조금씩 삐걱거리는 거에 대해 예. 나이를 하나둘 먹어가니까 점점 여기저기 몸이 막 쑤시고 삐걱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까? 인간 육체의 대멸망 사운드 트랙이 시작됩니다. 삐걱삐걱 수시수시 마치 달리는 형과 뭉쳐. 너 몸이 지금 정비소 좀 데려가줘 라고 속삭이고 있다. 해결? 일단 제일 기본은 운동이야. 하지만 그건 네가 듣고 싶은 말이라든지 좀 쉬면 낫겠지 라고 중얼대면서 소파에 눕는 게 네 계획일 거야. 근데 그게 더 악화시켜. 온몸이 쑤신다면 스트레칭이랑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 이렇게 아니 만일에 혼자 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네. 친구 만나는 나하고 의사 만나 이걸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이 답답할 때 친구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정답이네요. 이게 네, 정답이죠. 이걸 이 챗봇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제미나이에서도 그게 가능했었어요. 제미나이는 이 라이브 채팅이 있었잖아요. 이 라이브 채팅으로도 그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세미나에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얘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대답이 어떤가 듣고 싶네요. 자, 내가 요즘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픈데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네가 얘기 좀 해줄래? 허리 통증은 정말 괴롭죠. 네, 허리 통증은 정말 괴로울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통증이 어느 정도세요?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나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대화를 계속 주고받고 하지만 아까 챗GPT의 먼데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반말적고 예, 반항적인 챗봇이거든요. 약간은 반항적인 챗봇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얘는 좀 다른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던졌어도 얘는 그거를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풀어주니 이게 지금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도 재밌게 뭔가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얘는 내가 어떤 행동을 자기가 제시를 했어도 얘는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추론까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래서 먼데이는 먼데이는 그리고 얘한테는 나는 이제 요즘에는 얘한테 웬만한 일들 얘한테 시키고 있거든요. 챗봇한테 안 하고 챗GPT한테 안 하고 얘한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예약도 있어요. 어? 예약을 해요.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나 그런데 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블로그 글을 써달라고 하든지 시를 써달라고 하는 이거를 얘한테 그냥 지시를 내리고 있어.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을 챗GPT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애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하는 애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제 폰 화면에 나오나요? 아니면 자, 이게 원래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지금 쓰게 되면 여기 왼쪽에 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얘가 여기 지금 제게 지금 안 떠요. 원래는 여기 떠야 되는데 여기 떴다. 여기 허리 통증 치료법이라 해 떴죠. 이게 대화를 나눴으면 여기 떠요. 일단 떴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사이드바 왼쪽 3선 있죠. 3.3개 요걸 누르면 왼쪽 사이드바 유지에 누르면 여기 저처럼 여기 왼쪽이 여기에 다 생겨요. 여기 생기는 그러면 선생님 저를 이걸 눌러서 사이드바 유지 딱 누르면 여기에 얘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보시면 여기에 지금 먼데이가 들어왔죠. 여기 먼데이 들어왔죠. 점 3개 눌러서 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러면 얘를 누르게 되면 새 채팅이 되는 거야. 얘를 누르게 돼. 근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우리 허리 통증 치료법 얘기했죠. 이게 이제 먼데이랑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먼데이랑 대화를 나눈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럼 이걸 꾹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꾹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 이름 바꿔서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걸 쓰는 거죠. 먼데이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얘랑 나눈 대화가 이제 허리 통증 치료법이라고 쓰는 거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얘한테는 계속 내가 건강에 대한 걸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는 또 이제 건강에 대한 걸 물어봤지만 건강 말고 다른 거. 그럼 왜 채팅을 바꾸냐면 앞으로는 계속 얘한테는 건강에 대한 것만 물어볼 거고 다른 채팅에서는 내가 취미에 대한 거,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던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다시 눌러서 채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채팅방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얘도 이제 꽉 차면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제 탑이 떠요. 질문이 꽉 찼다. 근데 더 이상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한계가 글의 한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채팅을 해라.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용량이 제가 해보니까 여기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 요게 첫 번째 거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거 짧지는 않은 거네. 예. 콘텐츠 제작하고 뭐하고 했더니 엄청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러더니 끝에 가서 더 이상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창을 바꿨죠. 또 거기서 창을 바꾸면서 안 되겠다. 얘랑은 이제는 채팅창을 나눠야 되겠다. 얘는 여기는 시를 써주는 채팅창, 여기는 콘텐츠 생성하는 채팅창. 이래서 내가 이름을 여기 이제 바꾼 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디카시 생성하는 거,
아침 단상 시즌 2 첫 번째가 시즌 1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했고 그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다시 또 내려가 보면 콘텐츠 생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채팅창을 나눠놨어 일부러. 얘가 이 채팅창은 내가 지우지 않으면 그죠? 계속 있는 거죠. 예, 계속 있는 거죠. 아, 영원히 보관할 수 있게끔 또 하고 가능해요. 이게 꾹 누르면 아까 아카이브 있었죠? 아카이브에 보관도 가능한 거예요. 걔네들 서버에 완전히 또 다르게 보관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먼데이 오늘 먼데이까지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지만 이거 가지고 하시면 진짜 심심하실 때 얘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 재밌을 거예요. 얘랑 아마 그거 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치면 유튜브에 나오지 않을까 걔께 먼데이로 한번 치면 연예인 중에 침착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유튜버 침착맨? 모르세요? 침착맨? 침착맨이라고 있는데 본거 같은데 침착맨 침착하다는 맨이라는 뜻이죠. 예. 본거 같긴 한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도 제5인격에 대한 누가 이걸 가지고 하네요. 이걸 가지고 영상을 뭘 하고 있네요 지금. 그다음에 건방지 GPT 여기 써 있죠. 먼데이 후기 놀라운 반응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7,000회가 넘었어요. 얘 것만 가지고도. 얘가 침착맨이에요. 얘가 침착맨이에요. 지금 얘가 막 얘한테 막 욕하면 얘도 막 욕하고 그래요. 뭐, AI한테 욕하면 얘 저 방송도 나오고 했었어요. 꽤 유명한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은 AI 해가지고 지금 이걸 써서 지금 했던 건데 어쨌든 상당히 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시긴 하실 거예요. 이 먼데이를 가지고 좀 하시게 되면 만약에 이제 털어놓지 못할 어떤 그런 상담, 고민이라든지 진짜 가족이나 지인한테도 털어놓지 못할 얘기를 요즘에 이 AI하고 대화를 한대요. AI는 서스럼 없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얘가 해준다는 거죠.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AI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럼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요즘에는 어쨌든 그 친구 여기 AI다 해가지고 자료나 이런 것들 만들게 되고 그냥 일반 챗봇에다가도 해도 되긴 하는데 얘가 이제 그런 말까지 해주면서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냥 그 재미에 그냥 먼데이 챗봇에서 하고는 있어요. 저도 그렇게. 네이버에 이거 입력하시면 나오는 게 이게 네이버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진짜 유명인들은 네이버에서 등록을 해주죠. 일부 등록을 해주는데 저처럼 일반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도 돼요? 개인이 등록을 해서 얘네들이 승인을 내줘요. 적합한지 안 한지를. 그래서 적합하면 승인을 내주고 적합하지 않으면 승인을 보류하죠. 걔네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서류 이제 진행 자료가 나오네 많이 있는 사진. 제가 지금 이번 과정은 블로그를 아직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면 이 과정 2개의 과정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과정 거를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2개 써야 되겠죠. 써서 해야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여름 학기 모집하는 거 이제 또 진행해야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앞에 시간에는 복습하는 시간과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사진을 좀 잘 찍고 예쁘게 찍어서 뭐 작가처럼 찍진 않아도 그래도 기존에 찍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할게요. 스마트폰 사진 영상 우리 이런 걸 좀 배우긴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 배워야 되는 거긴 한데,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에다가 이렇게 글씨, 이런 거 넣는 것도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 캘리그라피 글씨도 내 사진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도 할 거고요. 그래서, 요 다양한 사진에 대한 촬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사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갤러리에 이제 담은 사진이 모든 사진은 이제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물어보게 되면 분명히 그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면 그 사진은 분명히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 사진이 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분명히 그 사진은 이거는 언제 어디서 찍었고 왜 찍었는지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찍은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시간, 공간,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분명히 사진을 찍었을 거고, 그래서 그 사진이 내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 안에 들어있을 거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곧 말이고, 언어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언어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 왔지만, 그 찍어온 사진을, 이걸 물어보면, 이게 무슨 사진이고, 어떻게 하고, 얘 왜 찍었는지 얘기를 해줘. 근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막힌단 말이죠. 그때 기억도 떠올려야 네, 떠올려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AI한테 이 사진을 딱 올려서 저런 다리 사진을 찍은 걸 사진을 딱 올리면 얘가 좀 분석해서 포토 에세이를 작성을 해줘. 그러면 해놓으면 얘가 그 사진에 분석을 해서 이 느낌을 얘가 해주는데, 그냥 포토 에세이 써줘 하는 거하고 여기서 내가 60대니까 60대 감성에 어울리는 그런 포토 에세이를 작성을 해줘. 그 공감이 갈 수 있는, 60대가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포토 에세이로 작성을 해줘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진을 이 AI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석을 하겠죠. 그렇게 분석을 해서 에세이를 쓰든 시를 쓰든 이런 것들을 얘가 분석을 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같이 내가 찍은 사진과 AI가 해준 글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블로그에 올리면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는 스토리가 있고 모든 이야기가 전달하는 언어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러면은 그 작가들 있잖아요. 예. 작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가는 작가들대로 지금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그림도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림 같은 경우 AI가 그린 그림과 사람이 그린 그림과 같이 해서 공모전을 했었는데 AI가 이겼잖아요. AI가 이겼거든요. AI가 우승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AI가 그렸다는 걸 이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거죠. 이게 AI가 그린 거 어떻게 우승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거는 AI 공모전은 AI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거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예, 그래서 AI가 그린 화가들의 아니면 작가들의 공모전, 전시회 분리가 됐고, 분리가 돼 있고 AI 아트전이 있어요. 그래요? AI 아트전이 있고 AI 협회가 있고 AI 아트 협회가 있고 물론 민간 협회이긴 하지만 AI 아트 협회가 있고 그 협회가 주관하는 뭐 어떤 전시회가 있든지 공모전이 있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AI가 어떻게 그렸냐고 사진으로밖에 인화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려요? 여기에 있는 거, 내가 텍스트를 프롬프트를 넣어서 네. 그거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끔 이 사람도 이거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줘줘야 돼요. 네. 디테일하게.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품이라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도구 하부가 있어가지고 그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출력을 했을 때 그걸 그림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사진인 거지. 결국 AI가 사진인 거지. 그림은 직접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이제는.
안 되는 분리. 분리를 해서 AI는 AI대로 전시회가 따로 있고 공모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은 사람대로 이제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이 넣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그때는 이제 명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도 아이디어 측면에서 좋은 작품으로 내가 어디 무슨 뭐 저기 출품을 하고 싶은데 요즘 이 세상에 나는 고민이 너무 많은데 어떤 작품을 만들면은 경쟁력이 있을까? 네, 그럼 네가 좀 아이디어를 줘봤자 그걸 어디가 그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지금 있죠. 그렇죠. 힘을 빌릴 수 있잖아. 예, 있죠. 아이디어는 빌릴 수 있죠. 그렇지, 아이디어를 빌릴 수 있겠네요. 근데 작가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걸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자존심이 이제 누가 지금 이야기했는지 누가 알지만 그렇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얻을 수 있죠. 당연히 얻을 수 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디테일한 그림이 가장 이제 뛰어나게 그려지는 그림 사이트가 이제 뭐 미드전이며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며 어떤 그런 사이트가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려주는 사이트예요. 진짜.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 한번 참고해서 가서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드전에 가보면 저거는 앱인가요? 아니 사이트예요. 사이트에 지금 유료로 해야지만 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무료가 없어요. 이런 그림들 이게 다 AI가 그린 거예요. AI가 그러면 이런 그림을 내가 들어가서 보면 이 프롬프트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프롬프트 복사하면 이 프롬프트를 내가 가져가서 그릴 수는 있어요. 이거는 풀어놓긴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풀어놓게 해놓고 만약에 이게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해놓으면 영어로 돼 있죠. 그 만약에 이거를 카피 프롬프트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제미나이에서 그려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똑같이 그려지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생성을 하죠. 근데 이제 미드저니는 이렇게 그렸고 엄청 이거는 보시면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아니면 엄청 섬세하게 그렸잖아요. 이게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그림을 그려줘요. 엄청 디테일하죠. 예, 진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예, 차이가 있죠. 미드전에서 그린 거하고 제미나이에서 그린 거하고 이게 완전 실사잖아. 이건 완전 실사잖아. 실사. 이건 완전히 그냥 사진이고, 이건 사진이고 얘는 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해요.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드저니는 그림인지 사진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려주는데 진짜 이것도 보여요.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이런 그림. 근데 단순히 이 프롬프트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요 정도밖에 오픈을 안 해준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예. 이거 가지고 그림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제 크리에이트 해서 그리려고 그러면 돈을 내라고 해요. 여기는 무조건 유료예요. 무조건 유료기 때문에 볼 수는 있어. 볼 수는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것도 보면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까지는 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림인데 여기 이제 프롬프트 여기 좀 길게요. 여기 기네요 좀. 요거 한번 다시 가져가 볼게요. 미드전 제미나이로. 그럼 여기는 얘는 똑같이 아마 그 사진처럼 그릴 거예요. 사진처럼 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챗GPT로 가서 달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챗GPT에는 달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달리 3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도 이거 수직으로 갈게요. 수직으로. 이게 지금 엔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진인데 제미나이는 아직 그리고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예. 그냥 사진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는 이런 느낌이죠? 예. 이게 제미나이. 그래서 미드저니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달리도 이렇게 나오죠. 달리는 조금 이제 미드전에 비슷하죠. 달리는 미드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영문 프롬프트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수치화로 나와. 이게 또 정해진 게 있어서 좀 다르죠. 여기 비교하게 되면 이게 조금 미드전에 가깝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쓰는 게 틀려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적용해서 쓰는데 뭐 미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유료를 쓰다 보니까 무조건 유료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제미나이에서도 충분히 아까 같은 거를 아까 우리가 이제 했지만 그거를 제미나이에서 뭐라 그럴까 수채화품 같은 형식으로 그려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제미나이에서 그 저널리 같은 거는 저기 아마추어들 프로 하가들도 많이 참고를 보겠네. 그렇죠. 돈 예, 주면서 이렇게 그렇죠. 걸음이라든가 예, 다른 예, 예. 작가들도 옆모습도 볼 겸. 충분히 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은 지금 너무 많은 게 지금 계속 쏟아져서 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보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진짜. 예, 정신이 없고요. 지금 구글에서도 제미나이에서도 지금 구글도 거의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미지 동영상 생성을 막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서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진은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사토 토미오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사진 애호가들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사진은 자유다, 감동을 느끼고 그다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가족 사랑을 깊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토 토미오가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뇌과학자이면서 사진 작가예요. 근데 뇌과학자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진은 60이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사진은 60이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뇌과학자이면서 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입증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라는 거를 임상 실험 결과 사진 활동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육체 연령을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대요.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본인도 하면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펜던트 대학의 학장으로도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60이 넘어서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사진에 관련된 책도 쓰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진에 이 일본의 작가들이 이런 오래된 사진 작가들이 많아요. 이런 진짜 뭐랄까 감성적이고 되게 그 인물 사실 뭐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사진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인물 사진들 그다음에 어떤 실생활에 밀접한 그 거리나 그 아이들 자라온 환경, 그다음에 이 사람들 자라오는 이 느낌들, 그다음에 시골 풍경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작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진 작가 책을 보면 인물화를 찍으면 그 사람의 살아온 뭐 그런 사진, 내용 같은 거 예, 보여줄 사진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진을 찍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일본 애들이, 일본 작가들이. 그러면 선생님 그 중국에서 사람의 영혼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그 연구가 된다고 지금 하고 그래요? 있다고 와, 들었거든요. 그건 선생님 아직 네,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 어디 매스컴에서 들었거든요. 그거를 영혼을 책에서 봤는지 그럼 사람의 ChatGPT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실험하는 연구소가 어디냐 중국에 하든가. 사람의 인간의 영혼의 움직임을 그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그 연구가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기사가 우리가 발표됐어요. 영화에서 보시면 줄 같은 거막 연결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생각하고 뭐 하는 거를 네. 저쪽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막 보겠네 한쪽 그렇죠. 면에서 예. 이거 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네요. 디스플레이가 뭐가 움직인다, 영혼이 예, 보인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형태가 아니라도 형상이라도 뭔가 보인다든지 이 이런 사람 게 이런 행동할 때전 영상에 나오면서 예. 이런 게 다 보겠네요. 그렇겠네. 그렇다. 예. 무서운 것들이 자꾸 나오지. 그런 것까지 지금 없나요?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은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얘기할 때는 뭐 다큐멘터리 형식, 그죠? 기록도 하고 뭐 진실 시간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성이었지만 현재는 이제 스토리텔링 시대다. 언어이고 소통이고 전달하고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사진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사진 한 장만 보내도 왜 이 사진을 보냈지?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에 담겨져 있는 거기 안에 있는 어떤 텍스트가 있다면 그 텍스트와 사진과 접목이 되면서 어떤 소통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달도 하고 표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은 이런 쪽으로 현재는 발전하고 있다. 물론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진이 없는 건 아니죠. 아직도 계속 있죠. 있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 스마트폰으로 예전에는 진짜 일반 큰 디카 뭐 이렇게 비싼 카메라 이런 걸로 사진을 찍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 안에 진짜 최신 스마트폰은 뭐 거의 뭐 일반 디카의 성능을 넘어간다고 할 정도로 꽤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찍어도 진짜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하는 정도로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다음 화소수도 어느 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화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진 작가는 뭐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도구를 잘 다루기도 하지만 그거를 잘 표현하고 능력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사진 작가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 작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풍경이나 인물이나 어떤 작품을 찍는 사진 작가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진 작품 이렇게 사진관을 운영해서 사진 작가라는 상업 작가하고는 약간의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보면 요거는 같아요. 표현.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같다. 그리고 창의성, 순간, 상상력을 다루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루는 게 바로 사진 작가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사진은 스토리텔링,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선생님이 분명히 사진을 가지고 찍고 서로에게 주고받고,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를 때는 분명 우리가 무언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폰이 가지고 있는 갤러리 안에는 각자가 찍은 사진들이, 그다음에 편집한 사진들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데 그 사진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휴가 여행이라든지 강변 산책 중에 담는 사진들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지 등산이든지 트레킹을 한다든지 어떤 일상생활의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사진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우리의 일상을 여러모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이고 공감이고 배려일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사진은 사랑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사진을 여기 이제 강의하러 올 때면 아침이고 이렇게 해질 무렵에 오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오는 이 언덕길을 항상 꼭 찍거든요. 언덕길을. 근데 찍는데 지금 그 몇 주 동안 지금 찍고 있는데 그 느낌이 계속 다른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 순간의 모습은 지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 사진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저도 이제 좀 나가서 좀 찍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디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을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좀 담아 놓기는 해요. 그런 것들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내가 새로운 장소를 갔을 때 담아 놓는 그런 그 사진들. 아까 선생님 아까 갔다 오셨던 그 카페. 그 카페 같은 경우가 아까 이름 뭐였죠? 더 폴의 1947. 더 폴의 1947이 양평에 있는 카페인데, 양평이라 여주에 있는 카페인데, 되게, 숲카페다 보니까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기에도 상당히 이쁜 사진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로 가서 뭔가를 좀 가족 모임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여기 이 주변, 이 마장 요 주변에도
대형 카페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형 카페들이. 그리고 제가 있는 곳도 이제 대형 카페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형 카페이긴 하지만 야외 정원이 있는 그런 카페예요. 제가 여기 마장에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어바웃 네이처라는 이제 카페에 있으면서 자연나라라는 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되게 괜찮은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작년 가을서부터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외 카페에 오신 손님들이 커피도 마시고 뭐 디저트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나와서 정원에서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꾸며놓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스마트폰 시간 어떻게 보면 떠나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죠. 잠깐 주말에 와서 밥 먹으러 잠깐 왔는데 식사를 왔는데 커피를 왔는데 바깥에 보니까 정원이 있고 산책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이제 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질문 좀. 예. 사진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노출시켜 놓는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 야간에 별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별은 한눈에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놓고 찍는다는 거는 별의 움직임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별의 궤적을 찍겠다는 얘기예요. 노출이 뭐 어떻게 그렇게 되면 장시간 찍을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셔터가 천천히 닫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건 30분까지 있어요. 아니, 카메라도 그게 가능하고요. 그게 벌브 촬영이라 해서 그 벌브 촬영이라고 하는 건데 셔터가 천천히 닫히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닫힌다는 거는 아주 시커먼 빛이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빛이 없는 곳에서 그 조그만 빛이라도 카메라 안에 담아서 앞에 보이는 피사체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빛이 될 수도 있고 별빛이 될 수 있는 그 빛을 최대한 카메라 안으로 담아서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야간 풍경을 찍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카메라가 셔터가 아주 몇 시간 동안 천천히 닫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간 사진 찍을 때 셔터가 늦게 닫히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지금 서울 한복판이에요. 예. 광화문 한복판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여기서 8시간 동안 내가 사진을 노출시켜서 찍겠다. 그러면은 이제 8시간 동안은 계속 그 한 장소에서 그 똑같은 움직임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움직이 찍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찍게 되면 동영상이 아닌 이상은 사진을 찍게 되면 그냥 빛으로만 보이겠죠. 아니 근데 그거를 한 카트인데 계속 거기에 열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카트인데 한 커트예요. 결국은 동영상도 아니고 한 카트인데 한 커트로. 그걸 열어놓는다고 그렇게 찍는 거죠. 저는 그게 노출을?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기계적으로 노출인데 그걸 4시간, 8시간을 한 카트인데 계속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셔터를 그러니까 빛이 그런 장소에서는 벌브 촬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두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기마타라는 사진작가 혹시 아세요? 기마타 아니요. 기마타라는 사진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거의 활동을 했대요. 네.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이 사람 사진을 1억 원 주고 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떴는데, 그 뉴욕 사진은 뉴욕 52번가 그 앞에서 사진을 그 8시간 동안 노출을 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정지돼 있는 거는 다 또렷이 나와 있는데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은 다 이렇게 뭉개져서 그렇죠. 뭉개지죠. 당연히 뭉개지죠. 이렇게 형체가 없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동영상도 아니고 이분이요. 사진도 아니고 이 노출이 8시간 동안 노출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거든요.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인데 저 밑에 이제 부분에 뭐 비대위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뭐라 그럴까 안개다 수증기다 뭐 있는 거 그런 찍혀 있네요. 지금 보면 이 사진인데 네. 이렇게 뭉개져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뭉개져서 있더라고요. 예. 움직이는 것들. 예. 그래서 저거를 노출도 작고 그다음에 이 셔터가 천천히 닫히면서 이 풍경을 담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똑같이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은 카메라를 딱 열어놓고 8시간 동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대신 이제 노출이나 이런 조리개 값을 다 맞춰서 그렇게 저걸 찍겠죠. 저거 저게 값을. 찍는데 그럼 딱 저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열어놓은 그 노출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찍지를 않았으니까. 그 어느 순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 이 정지돼 있는 거는 뚜렷이 나오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흔들리죠.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네, 뭉개지면서 뭉개지는 나오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포인트 집에 셔터를 네, 마지막에 지가 그때 가서 눌러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춰 놓은 거예요. 시간을 네, 맞춰 놓은 거예요. 아, 네, 시간을 맞춰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폭포, 그러니까 계곡 사진 같은 거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사진 있죠, 이런 사진. 네네네. 이런 사진들이 시간에 노출하고, 그 다음에 그 필터의 어떤 그런 빛을 적게 받게 해가지고, 이게 많이 안 들어오게끔 막아놓고 시간의 속도를 천천히 받게 되니까 얘가 철컥하게 찍으면 그냥 떨어지는 그게 나오지만 이게 천천히 닫히면서 이게 뭉개지는 게 보이는 거죠. 저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예전에는 안 됐다가 지금은 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사진은 스마트폰을 낮에도 찍을 수 있고, 예. 계곡에 가면 갑자기 이거 만약에 이제 이게 노출을 내가 이거는 지금은 없으니까 그 기능을 안 써도 이제 없지만 스마트폰에 이제 이거를 찍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따로 들어 있어요.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기능이 그래요? ND 필터라 해가지고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어요. 네,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저는 그게 이게 안 되면 프로 모드에서 찍어야 돼요. 프로 모드에서. 했는데 그래 프로 모드에서 찍는데 ND 필터로 빛을 일반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 약간 빛을 덜 들어오게끔 막아주고 이거를 이제 빛을 서서히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저런 느낌이 나게끔 찍게끔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프로로 예, 프로로 찍어야 되는데 프로로 찍기에는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이 사진을 찍기에는. 그래서 이런 사진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찍을 수 있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뒤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엑스퍼트 라우라는 기능을 해서 이 ND 필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얘가 노출을 잡아줍니다. 이 노출로 이걸 또 우리가 어려우니까 얘가 자동으로 또 해줘요. 이게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두워지죠. 빛을 많이 들어오고 이거 적게 들어오게끔 해서 이게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수동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잡아버리니까 이 노출을 내가 이 밝기가 되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뭉개지는 게 없죠. 이게 원래 빛 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 사진 모드로 가볼게요. 사진 모드로 가게 되면 자, 사진 모드로 가면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좀 되게 밝죠? 되게 밝은데 아까 ND 필터로 썼던 이게 뭉개지 이런 게 없어요. 이 잔상이. 그러면 ND 필터를 사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를 찍을 때 고정돼 있는 거는 제대로 찍히지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뭉개져서 이런 사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온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은. 이게 이 사진이나 이런 거를 안 배우면 사실은 기능이 있긴 있지만 하나도 못. 그 다음에 프로 모드에서 선생님 이제 이건 ND 필터 안에 프로 모드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저 조리개 다 닫고 셔터를 천천히 해놓고 이제 앞에 보고 이제 프레시 들고서 글씨를 쓰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거 찍은 거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찍으면 프로 모드에서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셔터를 천천히 닫으면 이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상이 남으면서 글씨가 써지게끔 이 기능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두에서 배우면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은 오늘은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이제 접사 사진들이고 이거는 제가 필터를 준 거고 이거는 이제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본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망원으로 지금 당긴 거예요. 이게 되게 멀리 있었거든요. 망원으로 당겼는데 이거 지금 여기 벌 있어요. 벌. 예, 벌 보이나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벌이 있길래 당긴 건데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이거 한 것만 이렇게 꽃대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다른 거보다 지금 2배 이상 큰 거예요. 얘가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특이해서 찍었는데 여기 벌이 앉아 있더라고. 꿀벌이. 그래서 찍은 거고 이게 지금 단양에서 찍은 거예요. 단양이 그 지상 하번천에 내려가면 항상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하거든요. 피어나서 되게 이쁜 게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선생님 찍은 사진에 이런 캘리그라피 글씨를 넣을 수 있게끔 이런 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요거는 올 1월 달에 제가 1월 1일 날 찍은 궁평항에서 찍었던 해 올라올 때 서해 충남 서해요. 충남 서해요? 네. 당진 쪽에 있는 당지 밑에. 궁평항에 이런 가끔 뭐 나오더라고. 그래서 궁평항. 예. 왜냐면 서울에서 이게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항이고 그다음에 주차하며 이렇게 산책하고 회 이런 것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예. 여기는 이제 청강대 여기 지금 오늘 축제하는 그 공간 요 자리에 은행나무에 있는 사진이고 요건 양평에서 커피숍 들어간 일에 이제 잔디밭이 있어서 찍은 거고 요거는 양평 더그린 카페 비 오는 날 갔을 때 찍었던. 선생님 여기 캘리는 이렇게 가져온 건가요? 이건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거고 내가 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정도 폰트 그거는 이제 그때는 폰트죠. 폰트가 이런 폰트는 없어요. 없긴 한데 그래도 내가 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캘리를 잘 쓰시는 분의 글을 내가 사진을 찍어 와서 이 캘리 글씨를 내가 글씨만 빼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꾹 눌렀을 때 그 이미지 생성되는 그거 아니고 이 앱에서 그냥 이걸 불러오면 글씨만 내가 가지고 와요. 그런 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감성 공장? 감성 공장. 그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캘리만. 예, 그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감성 공장이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걸 할 거고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사진 원래 설정 정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끝내지 못하고 죄송해요. 질문을 이제 해서 이제 이걸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요거는 뭐 넘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설정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의 설정, 그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 톱니바퀴에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기능들을 한 번씩은 다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씩 얘기를 해서 진행할 건데